이번 학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2.5%는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 비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7곳, 강원이 25곳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아직까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예비 소집을 마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6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첫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년 뒤엔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센터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목적 초등학교 형태로 해서 다른 지역의 학부모 혹은 학생들을 유치해 올 것인지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겠죠.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인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육당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로 날릴 수는 없으니 한반 학생 수를 줄이자. 통합구역이라도 조정해서 인근 동네에 있는 애들이 올 수 있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 아니에요. 학교 소멸은 곧 지역 소멸이에요. 인구 감소의 예측된 미래 앞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대학들이 교대 정원 감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만큼 교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은 3,847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13년째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3,157명으로 지난해보다 400여 명 줄었습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4년 후에는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2,600명에서 2,900명까지 줄어듭니다. 교대 입학 정원을 줄이지 못하면 임용 절벽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20%를 줄여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용되는 인원이 한 20%가 이제 줄기 때문에 양성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거에 이제 좀 균형 있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작년부터 논의가 됐고. 이렇게 되면 교대 정원은 3,0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교대 특성상 입학 정원을 줄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 상황에 맞춰서 정원을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 할지라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우니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버텨보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학 정원을 줄인 대학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대 입학 정원 감축 논의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0만 1,700여 명.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수가 42만 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숫자는 34만 명 수준이고 2026년엔 29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이 같은 학생수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초등 저학년으로 시작된 학생수 감소는 학령 인구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20만 명 수준이었던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26년 483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선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15년 정점 찍은 다음에 16년부터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모든 지역이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주는 지역이 빨리 주게 돼요. 사람이 없으면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요. 이처럼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탓에
교사의 숫자 등 교육 환경도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지난해 공립학교 교원이 3,4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공립학교 교원 정원도 4,000명이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학생과 교원의 수가 줄어도 오히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계 과제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인력과 재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흐름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구체적인 재정은 늘봄학교 확대에 맞춰서 이제 오후 교육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유지하는데 재원을 이렇게 계속 이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와 공백이 없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지난해 서울 학생은 80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59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 현상은 심화했습니다. 3년째 학령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와 가장 많은 송파구 사이의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분교, 이른바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과밀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학거리가 먼 소외 지역엔 분교를 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학교 배치로 교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배정 갈등을 해소하는 건 더 질 높은 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학교를 분교로 개편하는 방안과 민간 등으로부터 부지를 기부받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해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는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주교복합학교를 만드는 방식 등이 개편형 캠퍼스입니다. 신설형 캠퍼스는 주택조합 등 민간에서 기부 체납을 받거나 공공부지를 기부받아 과밀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신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학부모님들 초등학교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유형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까지 법제도 등을 개선한 뒤 내년 10월쯤부터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험은 각종 통계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실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3곳 가운데 2곳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하고 배우고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 숙제로 꼽힙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책을 찾기 위해 국회,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교육청이 밝힌 핵심 대책은 유학생 유치. 경북과 전남교육청은 지역에서 직업계고를 다니고 산업 인력으로까지 연계될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경북에선 내년에 8개 학교에 49명 유학생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2025년부터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취업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약속을 하고 일단 귀국을 하고 여기서 그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2달 이상, 최소 2달 이상에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사실은 바로 취업 비자를 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지자체장들은 외국인 학생과 부모 등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지자체가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비자를 발급하는 광역 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법 규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기존의 직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유학생들에 대한 규정은 초등 법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도 사실은 조금 더 정교하게.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 지자체와 교육청, 중앙정부까지 유기적인 법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